자, 컴퓨터 그래픽 기술 자격 5월 23일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급이고요. 먼저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하시고 첫 번째 문항에 나오는 파일 저장 규칙에 따라서 크기가 가로 폭이 400, 세로 높이 500픽셀의 새 창을 하나 열겠습니다. 폭은 400, 높이 500에 새 창을 열어 놓으시고 해상도는 70이고 RGB 색상입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셔가지고 새 창을 하나 열어 놓으시고 작업을 하죠. 이 작업하실 때 먼저 파일을 가져오셔도 됩니다. 잠시만요. 자, 요거 닫으시고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필요한 파일이 위에 보시면은 2급에 1번 파일이 필요하다고 적혀져 있죠. 그래서 2급에 1번 파일, 이 파일을 먼저 포토샵으로 끌고 오셔도 돼요. 끌고 와가지고 일단 열어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열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400에 500으로 창을 하나 여시면 됩니다. 이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셔가지고 파일을 그때그때마다 열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필요한 소스 파일들을 먼저 열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새로 만들기를 통해 가지고 새 파일을, 답안 파일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이미지 가져와서 놓는 거죠. 자, 그러면 볼게요. 먼저 답안 파일의 출력 형태 보시면은 출력 형태대로 똑같이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 이미지를 뒤집어 놨네요. 자, 여기에 나온 것처럼 강아지 이미지를 뒤집어 놨습니다. 자, 여기 강아지 이미지를 뒤집어 놨으니까 강아지만 선택해야 되겠죠. 여기도 강아지 작은 변형을 줘서 강아지 크기도 작게 줄여 놨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강아지 이미지를 선택하셔 가지고 줄여 놓으셔야 돼요. 그럼 강아지를 선택하실 때 자, 이 위에 나오는 글씨는 실제로는 없습니다. 실제 시험 때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기출 문제를 공개하다 보니까 이미지 딴 데 쓰지 말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요. 경고 문구를 적어 놓은 거고 실제 시험에는 없어요. 없으면 배경이 하얗겠죠, 그죠? 하얀색 배경일 때 얘를 선택하겠다 하게 되면 어떤 도구가 좋을까요? 그렇죠. 자동 선택 도구가 좋아요. 왜? 배경이 단색이니까. 그래서 배경 부분을 인접을 체크하시고 배경 부분을 한번 클릭 딱 하시면은 강아지 빼고 나머지 영역이 선택이 된다고요. 자, 여기에서는 이 부분까지 Shift 키 눌러서 이 부분까지 사각형 도구로 다 선택해 버리시고 자, 그러면 강아지 빼고 나머지 부분이 다 선택됐다 하시면은 반전하시면 돼요. 선택 메뉴에 반전 하시면 강아지만 남게 되고요. 강아지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복사 컨트롤 C 그 다음 이쪽으로 답안 파일 쪽으로 넘어오셔서 컨트롤 V 하시고 그 다음 이동도구 선택 컨트롤 T 누르셔가지고 회전 지금 보니까 뒤집어 놨네요. 예, 상하로 뒤집혀 있네요. 그러면 상하로 뒤집혀 있으면 편집에서 변형 가셔서 세로로 뒤집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귀 모양 한번 잘 보시면 이게 세로로 뒤집혀 있는지 가로로 뒤집혀 있는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크기 조절은 어떻게 하느냐 하시면 위에 자가 있죠, 그죠? 문서에 보시면 자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자가 표시되어 있는데 자 크기로 맞추시면 됩니다. 보시면 여기에 10픽셀 정도에서 250픽셀 정도까지로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여기에 크기가 10픽셀 정도에서 시작해서 컨트롤 T 누르시고 크기를 줄이실 때 250픽셀까지 Shift 키 누르시고 모서리에 있는 점을 잡으셔가지고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는 보기 메뉴에서 눈금자 선택하시면 돼요. 자가 없을 때는 보기 메뉴에서 눈금자 선택해서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에서 만약에 그 시험장의 컴퓨터에 새로 설치가 됐다면 이 자의 단위수가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자 위에 눈금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가지고 픽셀 선택합니다. 픽셀 단위로 우리가 작업을 하기 때문에 픽셀이라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본값은 밀리미터나 이런 걸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강아지 크기를 10픽셀에서부터 250픽셀까지 뭐 이렇게 드래그해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첫 번째 지시사항이 복제 및 변형에서 강아지라고 되어 있네요. 그 복제 및 변형을 하는데 강아지를 복제하고 변형하래요. 자, 강아지를 복제를 합니다. 복제는 Alt키 누르고 드래그 하셔도 되고, 또는 레이어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레이어 복제 하셔도 되고, 편하신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되고, 자, 한 개가 복제됐으면 복제된 강아지를 보니까 회전이 되어 있네요. 컨트롤 T 누르시고 모서리에서 왼쪽 버튼 누르셔서 회전하시면 되겠고요. 크기 조정은 모서리에 있는 점 잡으셔서 Shift 키 누르고 크기를 줄이세요. 얼마만큼 줄여야 되나요? 그거는 자에다가 실제로는 그 문제지에 요 눈금자 있죠? 자를 갖고 가셔가지고 줄을 꺼봐요. 줄을 끄시면 X좌표에 수평자의 눈금선 얼마 되는지, 그리고 끝부분이 얼마 되는지, 수직자의 눈금선 얼마인지, 그 눈금자에 맞춰가지고 사각형을 그렸을 때 사각형 영역 안에만 맞추시면 돼요. 여기 같은 경우에 뭐 250, 220, 250, 270 나왔었고요. 250에서 370 정도 가로폭, 그러면은 여기에 자 보시면 아이고 조금 더 크고요. 자, 얘가 250에서 270이면 안내선 그리기가 눈금선 위에서 왼쪽 버튼 누르셔가지고 드래그 하시게 되면 이렇게 안내선이 하나 삐져나옵니다. 한번 해보세요. 눈금선 위에서 왼쪽 버튼 누르시고 드래그 해보십시오. 드래그해서 250 라인에다가 한번 맞춰보십시오. 대충 맞추시면 돼요. 여기에 보시면 250 라인의 왼쪽에 와 있다고 뭐 보시고, 그리고 370 라인에 귀가 370 라인이 있다고 보시면 또 드래그 하셔가지고 370 라인에다가 또 하나 더 그리시고, 그 다음 밑에 수평선 이렇게 그렸을 때 250 라인에 밑에는 한 400 라인에다가 한번 그려보죠. 자, 여기에 250 라인에다가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400 라인에다가 또 하나 그려보시고, 이 영역 안에 작은 강아지가 이렇게 놓여지면 되겠습니다. 크기가 크면 줄이시면 되고, 크기가 크면 이렇게 줄이시고, 이 영역 안에 강아지가 들어가도록 설정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대충 한 거고요. 실제 여러분 하실 때는 자를 대놓고 한번 그려 보시면 위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위치 나오면 그 사각형 안에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여기에 자를 대놓고 수평선을 꺼 보시면은, 수직선과 수평선 끄시면은 위치가 바로 나옵니다. 위치 나왔을 때 거기에 맞추셔 가지고
강아지 또는 다른 그림의 크기와 위치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음표 모양을 만들어 봅시다.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라고 우리 사각형 그렸던 도구 밑에 보시면 이렇게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 사용자 정의 빼고 그냥 모양 도구라고 하죠. 기니까 그냥 모양 도구로만 적었습니다. 자, 모양 도구 선택, 그리고 위에 목록에 가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의 모양이 나오는데 나는 조금만 나오는데요 하시면은 위에 톱니바퀴 누르셔서 설정 단추 누르셔가지고 밑에 모두 보이도록 모두 선택하시면 됩니다. 모두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세요. 확인 누르시면 모든 이미지들이 이렇게 다 나와집니다. 나와졌을 때 지금 보여지는 음표 8분 음표 2개 하면서 있네요. 8분 음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그리시고 일단은 그려주시고 크기나 이런 건 나중에 일단은 그리시고 색상 지정합니다. 색상은 모양 도구를 그리셨을 때는 위에 옵션에서 7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색상을 지정하시는데 7을 눌러 보시면 해당되는 색상에 수치값을 넣으시려고 하니까 없어요. 넣는 곳이. 그래서 색상 피커를 엽니다. 오른쪽에 단추가 있어서 색상 피커 눌러주시면 7 색상에 대한 색상 피커가 열리고요. 여기 밑에 샵 붙었죠. 샵 빼고 숫자를 넣어줍니다. 999933 999933 첫 번째 넣어주시고 확인. 자, 요런 색상이 하나 만들어졌죠. 그 다음 또 드래그 하셔가지고 음표를 또 하나 그리죠. 그 다음 또 색상 넣어줍니다. 색상이 두 가지잖아요. FFCC00 FFCC00 넣어주시면은 요렇게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 발바닥 볼게요. 모양에서 발바닥 모양을 찾아봅시다. 발바닥. 이 시험에서 가장 힘든 게 이거예요. 모양 찾는 거. 자, 고양이 발바닥이라고 있네요. 고양이 발바닥을 더블 클릭해서 여시고 고양이 발바닥을 또 하나 그려주시고, 그리실 때는 항상 Shift 키 누르고 그리십시오. 그 다음 색상을 바로 바꿔줍니다. 색상 피커를 통해서 FF9933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넣어주시고 이동도구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넣었으면. 자, 이렇게 발바닥과 음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음표 2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시고 나서 색상 지정하시고 크기나 위치, 효과는 그 다음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도형 도구를 선택했을 때만 위에 색상을 지정하는 옵션이 열려요. 다른 도구를 선택하면 색상을 지정할 수가 없어요. 다른 도구들 아무리 살펴봐도 이렇게 다른 도구 아무리 살펴봐도요, 도형 도구만 색상이 나오지 다른 도구에 대해서는 색상이 안 나옵니다. 정경색 칠하기도 아니고 이건 텍스트 색상도 아니고 도형에 대한 거는 도형을 선택했을 때만 옵션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먼저 색상부터 지정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빨리빨리 시간을 절약해야 돼요. 이 시험은 여러분들이 90분 시험이지만 문제 이해를 하고 또 뭐 읽고 작업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작업 시간만 한 60분 잡아서 60분 안에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모양 도구 2개가 있습니다. 모양 도구 2개 위치 정해보죠. 자, 먼저 노란색 밑으로 내리셔가지고 컨트롤 T 누르시고 회전 주시고,
회전 주시고 크기 지정해 주시고 크기 지정했고요. 그 다음 또 다른 음표 선택하셔서 이동도구 지금 선택해서 작업 중입니다. 컨트롤 T 누르시고 회전값 주시고 크기 지정하시고 정확하게 안 맞아도 됩니다. 위치랑 크기가 비슷하면 됩니다. 그래서 안내선을 그려서 작업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에다가 그림자 효과 주래죠. 그림자 효과는 밑에 레이어 스타일을 클릭하시고 그림자 선택 확인, 그리고 이 그림자 효과 위에도 넣어야 된다 하시면은 Alt키 누르고 그림자 효과를 드래그해서 모양 2번에다가 올려주시면 이렇게 그림자 효과가 같이 들어가집니다. 수치를 얼마 줘야 되나요?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 수치는 얼마 주는지는 기본값으로 그냥 가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따로 수치값을 주실 건 없고요. 기본값으로 그냥 두시면 됩니다. 기본값이 5, 크기도 5픽셀, 거리감도 5픽셀입니다. 다음 모양 3번 있네요. 모양 3번에 발바닥이 있는데 발바닥도 마찬가지. 발바닥의 크기나 위치 컨트롤 T 누르셔가지고 조절하시면 되고요.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효과는 경사와 엠보스입니다. 레이어 스타일에서 경사와 엠보스 선택 확인, 수치값 입력하지 마시고 그냥 여시고 효과만 여시고 확인 눌러 주십시오. 그 다음에 문자 효과가 있는데 문자 퍼피라고 적고 요게 글씨체입니다. 아리얼이라고 글씨체고요. 글자의 글꼴 스타일은 볼드 굵은 서체로 가고 다음 게 크기입니다. 65포인트 글자의 크기.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것은 레이어 스타일 그라디언트 오브레이라고 해서 두 가지 색을 주라네요. 앞에 시작색과 끝색 주랍니다. 자, 한번 일단은 글씨를 쓰시고 일단은 문자 도구 선택하셔서 클릭하신 다음에 첫 번째 대문자, 그 다음에 소문자 커피라고 글씨 쓰시고요. 글씨 쓰시고 나면 이동도구 바꿉니다. 이동도구로 바꾸시고 글자 색상은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문자 패널에서 첫 번째 거 아리얼이라고 하는 건 영문은 다 영문 서체에 써 있습니다. 영문 서체에 보시면 A로 시작하는 아리얼이라고 있고요. 아리얼 선택하시고 옆에 글꼴 스타일에서 보시면 볼드라고 있어요. 글꼴 스타일 볼드 선택, 글자 크기는 아까 65라 그랬나요? 네, 65 적으시고, 그리고 나머지 스타일들은 다 기본값으로 갑니다. 얘는 65 적으시고, 자가는 0, 그리고 행가는 자동, 커닝도 0, 세로 비율은 100%, 가로 비율도 100%, 색상은 상관없다 했죠. 왜? 덧칠 할 거니까. 그라디언트로 덧칠 할 거니까 상관없고요. 이렇게 다 됐으면 지시사항대로 다 됐다 하시면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넣어야죠. 퍼피에 대해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지정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퍼피가 나와졌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지정하신 다음에 편집기를 엽니다. 클릭해서 그라디언트 편집하기 눌러서 첫 번째 색상 포인트 더블 클릭 코드 값이 66cc33 두 번째 포인트 더블 클릭 포인트 값이 333366 이렇게 넣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고요. 그
그 다음에 보시는 거, 글자 보셨을 때 위쪽이 진한 색상, 아래쪽이 초록색 색상 맞다 하시면은 확인 누르시고, 아니다 하시면 각도를 조정하는 거예요. 각도가 지금은 90도니까 이렇게 보여졌는데, 수평일 때는 0도 보시면은 시작색과 끝색 이렇게 방향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90도이다. 그러면 위쪽, 아래쪽, 밑에서 위로 이렇게 색상이 만들어졌죠. 색상 방향이 맞다 하시면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글자의 위치, 글자 크기는 절대 바꾸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글자는 65포인트라고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글자 크기는 바꾸시면 안 되고 글자의 위치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글자의 위치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만드시고, 나머지 출력 형태 보시고 빠진 부분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빠진 부분 없다, 다 잘 됐다 하시면 이제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 저장은 먼저 파일에서 웹용으로 저장을 합니다. 파일에서 웹용 저장 JPG로 선택하시고요. JPG 선택, 그 다음에 저장 누르셔서, 저장하는 방법은 뭐 앞에 그 위에 있는 것처럼 먼저 이름, 수험번호 적고, 그 다음 빼기 적고, 이름 적고, 빼기 적고, 1.jpg 뭐 이런 식으로 적어요. 수험번호가 있겠죠. 수험번호 적고 빼기 적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름 적고 빼기 적으신 다음에 1번 문제니까 1.jpg, jpg는 안 적으셔도 돼요. 1까지만 적으시면 어차피 뭐 jpg 파일 포맷으로 선택했으니까 jpg로 저장이 됩니다. 저장하는 위치는 아무데나 저장하는 게 아니고요. 라이브러리 가보시면 문서가 있어요. 네, 문서 안에 보시면 GTQ라는 폴더가 생성될 거고, GTQ 폴더 안에다가 저장하시면 됩니다. 거기 파일명이라고 해서 시험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저장 위치가. 그래서 이렇게 저장하시면 되고, 원본도 저장하셔야 돼요. 원본 저장은 10분의 1 줄여서 파일 크기가 40, 50으로 저장하려는데, 그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단 이미지에서 이미지 크기 선택하시고, 폭은 400, 높이 500이 되어 있는 것을 10분의 1로 줄이시려면 폭을 40, 높이는 50 이렇게 설정하시고 확인 눌러 주신 다음에 작아졌죠. 예. 그 다음에 파일에서 저장 누르게 됩니다. 저장 누르시게 되면 똑같은 위치입니다. 라이브러리에 문서에 GTQ 폴더 안에다가 아까처럼 똑같이 수험번호, 이름, 그리고 문제번호까지만 적으시고, 확장자는 나중에 PSD라고 나오기 때문에 문제번호까지만 적으시고 저장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1번 문제가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다 닫으셔도 되고, 자,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GTQ 시험입니다.